이거는 사실 저는 옛날부터 그 속된 말로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익숙한 건데, 이거는 특히 물리나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쉬운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다 이 정도라서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 같은 걸로 생각하다 설명을 할까 노력을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음악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데, 또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랑 저도 다 이제 소리로 소통을 하고 있고, 물론 문자도 있지만은 어떤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어떤 소리라는 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되게 지저분한데, 막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잡음이 섞인 것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 귀를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라고 상상을 해주시고요. 이 우리 귀가 이거를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듣냐 하면, 이거를, 저도 지금 이 도구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 소리의 이 진동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귀는, 또는 이제 귀가 사실은 그 두뇌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뇌와 연결이 딱 돼 있는데, 이 두뇌입니다. 이 귀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뇌는 어떤 처리를 하냐면, 이거를 분해를 하는데, 어떻게 분해하냐면, 아, 두뇌가 이해할 수 있는 파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의 파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2배로 더 빠르게 진동하는 파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배로 진동하는 파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뇌는 이거를 지금 그대로 처리할 능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얘네들을 조합해서 이거 몇 퍼센트, 이거 몇 퍼센트, 이거 몇 퍼센트,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라기보다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사람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청력이 낮아질 경우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경우에, 그 여기 소리 성분들이 고르게 전부 다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성분을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막 그 귀의 나이 측정하게 해가지고, 이 고주파가 들리면 여러분 뭐 귀는 아직 젊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 소리를 그 귀에서 통과해서 두뇌에서 소리 정보를 처리할 때 이거를 바로 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이게 바로 아까 그, 그 학생이 발표했던 그 도미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3차원의 어떤 좌표가 있을 때, 이거 표시할 때 이거 X, Y, Z 이런 걸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표시할 때 X 성분은 이만큼 왔고, Y 성분은 이만큼 왔고, Z 성분은 이만큼 왔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이거 표시하는 것처럼, 이게 X, Y, Z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말하려니까 굉장히 쉽진 않은데, 대중과학이라는 게 원래 좀 이런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책에 나온 예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한테 특히 익숙할 예로 얘기를 하자면, 이 책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 책 내용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고급 자동차에서 뭐 외부 소리 차단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에어팟 프로라는 제품을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건데, 저는 물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딱 듣자마자 이거 그거구나, 옛날에 배웠던 그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왼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저게 아까 제가 그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이제 막 지글지글하게 썼던 그거예요. 그 에어팟 프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 엔티 노이즈라고 불리는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저렇게 막 그 소음이 온다고 치면은 그 소음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의 파형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면 여기 지금 그 책에도 나오듯이 외부의 소음이 가진 파동이 플러스 1을 가는 순간에 헤드폰 내에 같은 소음을 틀 때는 뒤집어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만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런데 이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애플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고 그건 자체하고서라도 이 기술이 사실은 쉬운 기술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나오는 소리를 거의 실시간으로 차단하려면 정말로 빠르게 이걸 처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통 이어폰보다는 훨씬 더 비싼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의 경우에도 최근에 나온 차들 보면은 뭐 물론 이런 거 옵션을 좀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프리의 변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는 건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예, 제가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물리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 얘기를 잊었네요. 그래서 이 책의 요 부분만 읽어보면은 근데 이거는 그 프리의 변화에는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그냥 밖에서 플러스면은 뭐 마이너스 쏘아져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이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서 그 정보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없다고 했죠, 100%. 그래서 어 아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뭐 이런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분해해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100% 정확하게 얘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플러스 1만큼을 낼 때 그냥 마이너스 1 내라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소리를 아까 그 제가 스케치북에 보여드린 그런 몇 가지로 분해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 성능에 따라서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 것들은 처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오는 것도 또 처리 못할 수도 있고요. 중간 정도 되는 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게 나오는데 에어팟 프로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보통 이거 좀 전문적으로 에어팟 리뷰하는 그 유튜버들이나 그런 보면 이런 그래프 같은 거 보여주는 경우 많을 텐데 이 전자기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주파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도 에어팟 프로 쓰고 있지만은 이거 밖에 나갔을 때 차 소리를 차단하는 정도와 사람 소리 차단하는 정도 그리고 사람도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차단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차단되는 성능이 고르게 차단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청력이 점점 약해지는 얘기하면서 고르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차단되는 게 얘기했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주파 음들은 차단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청소할 때 이거 노이즈 캔슬링 해놓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청소기 소리가 되게 원래는 시끄러운데 그냥 고르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좀 높은 음으로 바뀌면서 작아집니다. 이거는 혹시 에어팟 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거를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감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